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 맨시티로 이적을 할까 말까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팬들은 궁금하거든요. 저 생각을 혹시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게 됐을지, 이적이 됐을지, 아니면 해리 케인 안 가! 이렇게 토트넘에서 딱 도장 찍고 그냥 무산이 될지, 예,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시간이 문제인 거는 같지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있는 경기를 뛰었어요, 또. 뭐 일단 한 A라는 팀에 있는 이상 그 팀의 경기를 뛰기는 해야죠. 물론 이제 지금 만약 계속 케인 선수를 안 쓰잖아요, 토트넘이. 그러면 그거는 야, 이제 토트넘과 케인은 완전히 결별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굳혀주는 게 되고,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케인 선수로 하여금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 이적료가 있잖아요. 토트넘이 그거 협상하는데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보내더라도 일단은 사실은 뛰는 게 맞고, 또 지금 토트넘의 공격진을 봤을 때 그날 또 케인 선수 교체로 들어왔던 날은 손흥민 선수가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햄스트링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아직 안 나갔는데 경기까지 안 뛰면은 그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뛰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네. 그렇다면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우승을 할 수 있냐 없느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안 보내줄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 제목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 냉정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리 케인 선수가 있을 때도 토트넘은 최우선순위 우승 후보는 아니었죠. 그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 시즌만 해도 지금 뭐 해리 케인 선수 아직 간 상태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양강이 있다면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한 10명한테 그 물음을 던지면 제가 대충 이렇게 느끼건대는 한 6명 정도의 전문가는 맨시티, 4명 정도가 첼시. 가 현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는 그런데 첼시에 한 표 던졌거든요. 저는 맨시티. 맨시티, 네. 첼시. 그런데 어쨌든 이 두 팀이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전문가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또 리버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해리 케인 선수가 있어도 4강권 우승 후보는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없으면 그 확률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물론 이제 요즘 또 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케업 손왕 아니냐? 네?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이 왕이다. 케인 없으면 케업 손왕이잖아. 손흥민 선수한테는 좋잖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토트넘도 골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야. 토트넘도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 플레이의 유형이 달라요.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이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물론 케인이 있으면은 그 잉글리쉬 프리미엄도 있고,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가 지금 케인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팬들은 이 케인이라는 선수를 팀에서 키워낸 거를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할 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팀의 어떤 얼굴, 간판 이런 거는 케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 없어지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니까 뭐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어떤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순수 경기적으로만 얘기하면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있는 게 사실은 더 좋고, 케인 선수가 있어야 손흥민 선수나 뭐 루카스 모우라 같은 선수들의 위력도 사실은 조금 더 같이 살아날 여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우리 한 위원님께서는 이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있는 게 더 빛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물론 손흥민 선수는 해리케인 선수 없이도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더 중요한 어떤 전제는 이거예요. 토트넘이 성적이 더 좋으려면 그래도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같이 있을 때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해리케인이 빠져나간 상태가 확률적으로 높은 건 아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수는 제 생각에는 안 줄어들 수 있어요. 충분히. 케인 선수가 없어도 또 케인 선수가 없는 만큼 다른 동료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제 어시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수에는 그렇게 지장이 안 생겨요. 제 생각에. 그러나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케인이 차지하던 그 득점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골수가 뭐 예를 들어 2배, 뭐 2.5배 갑자기 그렇게 불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본인이 에이스로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이제 많이 받는다 치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골수가 2배, 3배가 갑자기 가능합니까? 그러면 토트넘 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 케인이 없어지면 케인이 넣었던 것만큼의 공격 포인트를 해주는 다른 선수가 어디선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전보다 이제 득점력은 좀 줄어들 테니까 그 대신 정말 철벽 수비, 절대로 뚫리지 않는 철벽 수비력을 강화시켜서 골을 안 먹어서 이제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바뀐 감독인 그 누누 감독이 사실은 수비적인 어떤 실리적인 축구에는 능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경기도 이제 승리를 잘 지켜내고 뭐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트넘의 어떤 미드필드라든가 수비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토트넘이 또 꾸역꾸역 지키려고만 한다고 해서 또 아주 좋은 성적이 날 거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토트넘이 케인 선수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케인의 공격 포인트만큼을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는 손흥민 이외의 선수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은 여전히 잘할 거고 손흥민의 어떤 중요성이나 뭐 위상은 올라가는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과는 또 조금 별개로 토트넘이 잘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케인이 있는 게 낫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 버튼을 콕콕 눌러서 구독해주세요.